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37번부터 해서 뒤쪽에 문장 삽입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3회에서 함축 미추론 문제까지 풀어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데일리 미션 그리고 마지막 하이퍼킬러 그렇게 하면 집에 갑니다. 자, 아무튼 조금만 더 기운 내주세요. 기운 내주시고 3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우명제를 활용하는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문제가 쉽게 나오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단서들이 팍팍 보이는 그런 문제들만 나온다면 좋은데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교육청 모의고사 10월달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때보다 수능은 항상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거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일단 수능이라는 환경이 주고 수능이라는 압박이 주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능 시험장에는 늘 빌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수능을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우리와 같은 아주 성실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수능을 응시하기만 하면 되는 응시 자체가 목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점수에는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늘 있거든요. 왜냐면 응시만 하면 이미 수시가 이제 합격이 되는 그런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런 대학교들이 다 좋은 대학교들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중요한 건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시험에 대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비할 거냐, 평소에 약간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풀어가는 습관을 좀 들여주자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자, 일단 여기 쭉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당신이 삶을 혹은 생명체를 받아들인다면 take는 받아들이다 무엇과 비슷한 의미 accept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면 단순히 순수히 기능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생명체를 받아들인다면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보이고 뒤에 주어 동사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위치는 뒷문장에서 주격이나 목적격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목적격이겠죠. 그쵸? 그러면 관계대명사 위치는 앞에 나오는 것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냐? 주격이면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뒤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목적격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나는 하지 않는데. 됐죠? 그리고 그걸 나는 하지 않는데. 즉 나는 순수히 기능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생명체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자, 낫이 딱 보이고요. 낫이 보이고 straightforward는 그냥 앞으로 쭉 그런 의미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simple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not simple이고 not easy가 되는 거죠. 쉽지 않을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쉽지 않다고? 살짝 가치 판단의 느낌이 드네? 그 정도요. 가치 판단이 나오고 나서 because가 생략되고 근거나 이유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because가 생략되고 근거나 이유가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비슷한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 가치 판단이 나오면 두 가지 생각해 보는 거야. because가 생략된 근거 이유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냥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뒤에 보니까요 오늘날 모든 생명의 다양성 혹은 생물 다양성이죠. 그쵸? 생물 다양성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니? 생물의 다양성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그쵸? 생물의 다양성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 같아요? 그쵸? 그리고 입증할 수 없다라고 봐도 되고 생명체는 다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일 수도 있겠죠. 왜? 다양성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니까 다양성의 필요성, 다양성이 어렵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다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자, 아무튼 지금 메뉴 박스에서 무슨 얘기를 이제 했냐면 생명체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 그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A를 쫙 보니까 at the very least 이렇게 보이죠? 최소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false니까 하락이겠죠. 그 다음에 yield는 생산량이라든가 수확량.
작물, 그 다음에 동물과 물고기, as well as는 뭐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질병에 대한 resilience니까 회복력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작물과 동물과 물고기의 생산량의 하락과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회복력의 상실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예상되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what if는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뜻입니다.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갑자기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나치게 멀리 갔다라는 것. 아, 우리가 좀 지나쳤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무엇으로부터? 멸종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한 우리가 지나치게 멀리 갔다라는 거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나치게 멀리 갔다라는 거. 그럼 그게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관련이 있겠죠. 우리가 너무 지나쳤던 거 아니야? 너무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하고 그냥 다 소멸시키고 멸종시켰던 거 아니야? 라고 깨달아 봐야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부정적인 상황을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맨의 박스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자, 이제 B를 쫙 보니까 아마도 매력적인 일이 될 겁니다. tempting은 매력적인 그 뜻인데요. 매력적이라는 건 어려울까 쉬울까? 그렇죠? 이렇게 적어볼까요? 매력적인 일이 될 겁니다. 즉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더 적은 파리가 삶을 편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건 맞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사람을 위해서 더 적은 파리가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호랑이와 북극곰의 숫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irrelevant, 관련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생태계는 survive는 뭐뭐에서 살아남다 혹은 뭐뭇을 견디다. 생태계는 뭘 견딜 거야? Being trimmed down a good bit further. A good bit further는 조금 더 많이 그 뜻이거든요. 조금 더 많이 trim down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trim down. 그쵸? 깎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생태계가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영역이 요만큼인데 그걸 점점 이렇게 다른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깎이는 상황인 거야. 생태계는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범위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깎여서 줄어드는 것을 견뎌낼 수 있을 거야. 그쵸? 생태계는 환경이 파괴돼도 견뎌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거야. 무슨 얘기인 거 같니? 생명체는 다양하지 않아도 돼. 야, 북극곰, 그 다음에 호랑이의 숫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파리? 여러 종의 파리가 있으면 생물의 다양성이 파리에서 존재한다면 그게 좋은 일이야? 더 빡치는 일 아닐까? 그쵸? 한 가지만 내가 생각해도 빡치는데 파리가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쵸? 이게 싹 다 어떤 얘기예요? 생물의 다양성은 중요하지 않다. 생물의 다양성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것 같죠? 무엇과 비슷하니? 맨 위에 박스하고 비슷한 내용이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냐? 박스에서는 생물의 다양성의 절대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랬었죠.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야? 생물은 다양하지 않아도 된다. 생물은 다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다양성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다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보세요. 여기 딱 보이죠? 더 적다라는 거죠. 그쵸? 다양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래서 맨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 B가 맨 처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됐죠? 맨의 박스에 대해서 약간 다른 느낌으로 패러프레이징 대우명제의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냐 C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자, C를 살펴보니까 What a desperately sad way of looking at the world 이렇게 보이죠? 감탄문이거든요. 감탄문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절망적으로 슬픈 방식이다. 그 뜻이거든요. 야, 세상을 바라보는 정말 절망적으로 슬픈 방식이구나. 다양한 종들이 필요하지 않아도 돼. 호랑이의 숫자가 뭐가 중요한가요? 북극곰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술도 있어요. 참고로요. 일본 술 사케인데요. 진짜로 뭐지? 그 술의 이름이 북극곰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한 번에 초밥을 사러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그 뭐지? 초밥집을 갔어요. 근데 딱 그 초밥집 카운터 바로 옆에 술병이 딱 있는데 그 술병에 진짜로 북극곰이 뭐지? 이렇게
얼음 하나가 있고요. 얼음 하나 위에 이제 둥둥 떠 있는 얼음이 북극곰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곰이 이제 옆에 다른 육지로 딱 가줘야 되는데, 육지인 줄 알고 여기서 왔다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아면서 얘가 지금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북극곰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딱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냐? 자, 이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술을 사서 드셔야 된대요. 왜요? 그러니까 이 수익금의 일부가 북극곰을 보호하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 먹는 게 맞는 거냐?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북극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요. 자, 그러면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다양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슬픈 방식이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채택한다면 가장 쉬운 일은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쵸? 생물의 다양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북극곰과 그 다음에 호랑이의 숫자, 그게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8이는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냥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생명체가 다양해지지 않고 여러 종들이 감소하면서 멸종되는 것이 괜찮은 거 아닌가? 위험을 감수하는 거고요. 자, 그러나 그러한 증거에 대한 신중한 평가는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한 위험들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명체의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일은 엄청날 것이라고. 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어떤 걸까요? 최소한 생명체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면 물고기와 동물과 작물의 수확량이 하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에 대한 그 회복력이 감소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멸종으로부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맨 처음에 B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B에 대해서 C에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슬픈 방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C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위험이 엄청날 것이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A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B, C, A가 답인데, 맨 처음에 B가 왜 오는지, 맨 위에 박스에 있는 문장과 B에 시작하는 그 문장이 서로 어떤 느낌이라고? 대우명제의 느낌이다. 이렇게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오늘 우리 수업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그 38번하고 39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 그 프린트물 중에서요. 요거 있죠. 수능 적중 파이널 모의고사 순서 삽입 필수 시그널. 요거 있죠. 요걸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연결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하면서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마다 그때그때 다 언급을 했던 것이라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 번만 더 명확하게 좀 리마인드 시킨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일단 그 수능 적중 파이널 모의고사 순서 삽입 필수 시그널에서 대명사 보이죠? 그쵸? 자, 대명사, 지시어, 그 다음에 such 플러스 명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꼭 단수 복수의 느낌을 잘 생각해 줘라. 자, 그리고 대명사는 it, it's, they, them, their 이렇게 쭉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소유격이라든가 목적격의 대명사가 보여도 앞에서 가리키는 것 단수 복수 꼭 찾아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시어가 딱 보이는데요. this라든가 these, that, those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그리고 this라든가 that 다음에 단수명사, these, those 다음에 명사에 s나 es를 붙인 건 복수 명사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 9평에서 나왔던 건데요. 자,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죠. 그쵸? 참고로 such 같은 경우는 such는 뒤에 이렇게 복수 명사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꼭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such는 단복수 관계없이 앞에서 관련된 것만 찾아가 주면 돼요. 아시겠죠? 밑에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일단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9평에서 이제 나왔던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딱 나오면 그러한 관점들은 그 뜻이죠. 우리는 앞에서 뭘 찾는 거야? 그쵸? 두 가지 관점을 찾는 거겠죠. 그쵸? 두 가지 관점. 근데 단순히 이런 복수명사만 그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이 있는 두 가지를 찾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봐야 돼. 그래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생각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행동이 제시될 수도 있어요. 왜?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옮겼다.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하면 행동이지만 요건 그 사람의 견해라든가 관점을 나타내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네들이 딱 나왔을 때 얘와 관련된 것 두 가지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그 밑에 해석에 주의해서 근거 구체화할 것 밑줄. 해석에 주의해서 근거 구체화할 것. 그러니까 단순히 동일한 복수명사를 앞에서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 이상의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해서 두 가지 이상을 찾아낸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결어 있죠. 연결어 중에서는 역접을 가리키는 말 보이죠. But, however, still, yet 이런 것들과 함께 오른쪽에 even so도 밑줄. even so 보이죠. 그쵸? 1번 역접의 연결어 오른쪽에 even so가 보이는데 even so가 심지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in reality는 사실은 그 뜻인데 이 사실은 이 표현 자체가 however의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쵸? 나 너 좋아해. 사실 쿠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이때 in reality는 그러나의 느낌인 거죠. 그쵸?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밑에 보면 앞과 다른 이야기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역접 다음에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 밑줄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 우리가 보통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다 라고 선생님이 보통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접 다음에는 맨에 주어진 문장을 살펴보니까 혹은 ABC 덩어리 중에 벗으로 시작하는 게 보이네? 그러면 역접도 중요하지만 뭔가 다른 이야기의 시작점이구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의 대조의 별표. 이게 이제 역접과는 약간 다른 게 바로 뭐냐면 but이나 however 같은 경우는 앞과 뒤가 서로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밑에 나오는 대조 있죠. In contrast, by contrast, conversely 혹은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얘네들은 약간 반대되는 내용이 보통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on the other hand는 가로로 묶어주세요. on the other hand는 가로로. 왜 그럴까? on the other hand는 두 가지 뜻 있죠. 첫 번째는 반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도 있니? 다른 한편으로는. 그쵸?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on the other hand 밑에 적어주세요. 반면에라는 뜻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즉 나머지 하나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하나는 on the one hand 다른 한편으로는 나머지 하나는 on the other hand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on the other hand는 앞뒤가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냥 두 번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일단 on the other hand를 제외하고 contrast가 들어가 있는 거 혹은 contrary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표현을 앞뒤가 반대라는 점을 가지고 잘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3번 있죠. 대신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rather, instead, on the contrary 이렇게 잘 보이는데 얘는 밑에요. 앞에 부정 표현이 있는지 확인한다. 밑줄. 앞에 부정 표현이 있는지 확인한다. 여러분 여기서 부정 표현이라는 건 뭘 가리키는 거야? No, not, never. little, hardly, scarcely 얘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거야?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거 있지. 실패한다, 버린다, 포기한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 있죠. 실패하다, 버리다, 포기하다, 부족하다 이런 표현들 다음에도 instead, rather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거기 보면 on the contrary가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보통 어떻게 많이 나왔냐면 앞에서 이렇게 딱 낫이 보였어요. 낫이 딱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아니다, 대조적으로 뭐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아니다, 대조적으로 뭐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not과 함께 on the contrary가 쓰이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not A, not A but B 그 느낌으로 됐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요건 빈칸 문제에서도 잘 나왔던 방식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얘를 활용해서 앞에 부정어가 있네. 그리고 나서 on the contrary네. 그러면 not A but B구나.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 됐죠? 바꿔 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앞쪽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음? 부정문이 나올 수 있음. 이렇게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요. 4번에서 예시를 들은 표현 있잖아요. For example, for instance, consider, imagine, let's say. 자, 거의 옆에 밑줄. imagine, let's say. 거기도 밑줄. 상상해보자. 그 다음에 consider까지 밑줄 볼까요? consider, imagine, let's say. 혹은 그냥 say만 써도 다 구체적인 사례. 그래서 예시 전체 내용이 앞과 같은지, 즉 뒤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내용, 뒤에 나온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 앞에 나온다. 일단 5번의 별표. 5번의 별표. 비유를 가리키는 말, 우리가 보통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거 있죠. Similarly, likewise, in the same way, by the same token. 다 같은 말이에요. 앞에 동일한 특징을 가진 다른 소재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주인공 같거나 비슷한 내용. 적어주세요. 다른 주인공 같거나 비슷한 내용. A는 영어 공부한다. Likewise. 마찬가지로 B도 영어 공부한다. 다른 주인공이지만 같거나 비슷한 내용.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 밑줄.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나열 있죠, 나열. Also, in addition, besides, moreover, furthermore, what is more, and. 앞에 동일 소재의 다른 설명이 있는지 확인한다. 밑줄. 동일 소재의 다른 설명이 있는지. 소재는 같을 수 있음. 됐죠? and라든가 besides, 앞뒤는 소재는 같을 수 있음. 그러나 다른 내용이다. 됐죠? 다른 내용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잘 들어요. 자, 보통 이제 잘 나오는 게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나오거든요. 이게 잘 나오는데 그러면 또한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나왔을 경우에는 앞뒤가 소재는 같지만 뒤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긍정과 긍정이 나올 것이고 부정과 부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lso가 보였을 때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나열을 가리키는 표현을 보통이라고 얘기했어. 보통 동일한 성격이에요. 보통 동일한 성격인데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기도 하지요. 이런 식으로 뭐가 될 수도 있다고 나열을 가리킬 때는 보통 앞과 뒤가 동일한 성격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동일한 성격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게 안 보이면 다른 성격이 올 수도 있겠다. 됐죠? 이렇게 같이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6번의 나열에서 두 번째 보니까 새로운 소재 설명의 시작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옆에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앞뒤가 동일한 성격일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적어주세요. 앞뒤가 동일한 성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7번하고 8번은 그대로 쭉 읽어두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뒷페이지 넘어가서 다른 신호들 이렇게 나오죠? 그쵸? 1번에서 the same 보이는데 같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어주세요. the same 이후 다음 문장까지 읽고 the same이 지칭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즉, the same이라는 순서나 삽입에서 쓰이는 단서가 보이면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한다. 해석을 좀 더 열심히 할 것. 됐죠? 해석을 좀 더 열심히 할 거. 아, 이거 해석을 통해서 풀라는 얘기구나. 자, 그 다음에 2번. both 다음에 복수명사, either 다음에 단수명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에 두 개의 대상이 있는지 확인. 밑줄. 앞에 두 개의 대상이 있는지 확인. 당연하겠죠? 그쵸? 왜냐면 both가 단수가 됐으면 당연히 복수명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앞에 두 개의 명사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either 다음에 딱 명사 나오면 앞에서 언급된 두 개 중에 둘 중 하나의 그 뜻입니다. 둘 중 하나의 어느 쪽이든지 그런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either 다음에 명사가 딱 보인다. 문장 삽입이나 혹은 ABC 덩어리 순서 배열에서 이게 딱 보인다. 그러면 자, 이것과 관련된 두 개의 명사가 앞에 있는지 확인한다. 됐죠? 자, 그렇게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equally as well to 얘네들이 문장 마지막에 보일 때 얘기해요. equally as well to 하면 마찬가지로 또한 그 뜻인데요. likewise하고 비슷하니까 밑에 밑줄 그어볼까요? 앞에 동일한 특징을 가진 다른 소재가 있는지 아까 우리가 했던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다른 주인공 같은 내용.
그쵸? 다른 주인공, 같은 내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nother 플러스 명사는 또 다른 명사 그 뜻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내용이니까 also와 유사하다. 5번의 별표. 동일 구조나 동일 구문이 반복될 때, 그러면 나열, 대조, 재진술이므로 붙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 봐요. B에 쓰이는 구조와 C에 쓰이는 구조가 비슷해. 그러면 얘네들 일단 기본적으로 붙여놓고 생각한다. 맨에 박스를 딱 살펴봤는데, 박스에 있는 문장의 구조와 비슷한 문장의 구조가 1번부터 5번 사이에 있다. 그러면 가까이 붙인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나열하거나 대조하거나 재진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6번에 at the same time, 나열이라든가 대조.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동시에 그 뜻인데 이건 두 번째 이야기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 다른 however의 느낌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 너 좋아해, 동시에 싫어하기도 하지. 이런 식으로. 좋아해, 동시에 싫어하기도 하지. 좋아해, 그러나 싫어하기도 하지. 이런 느낌, however의 느낌을 at the same time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자, 7번 별표. 자, 7번을 잘 들어. 7번은 after all이 문장의 시작일 때. 됐죠? after all이 문장의 시작일 때. 즉, 이렇게요. 주어 동사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after all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after all이 문장 마지막으로 가면 그때는 그냥 결국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after all이 어디로 가면 문장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게 문장의 시작에 두 개의 문장 가운데 이렇게 딱 나오면 그때는 because의 느낌으로 해석한다. 자, 봐요. 밑에 그래서 선생님이 예문을 가져왔어요. I thought you might know somebody. 나는 당신이 누군가를 알 거라고 생각했다. After all, 결국에는. 보통 이제 사전에 이렇게 해석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당신은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커넥션이라는 것은 인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국 당신은 인맥이 있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니? 나는 당신이 누군가 알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당신은 인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해돼요? after all이 문장 앞에 나오면 그때는 because의 느낌으로 해석을 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 after all 다음에 나오는 것과 after all 앞에 나오는 것. 즉, 이렇게 어떻게 결과 원인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he result is 8번 보이죠? 밑줄. the result is 8번에 쫙 밑줄 그어두시고 걔는 그냥 so 이렇게 보면 되죠. so 같은 말이니까 앞과 인과관계가 가능한지, 즉 앞에 원인 때문에 the result is 다음에 뒤에 결과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all the same은 nevertheless라든가 still과 비슷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시고 10번 우리 봤죠? 그쵸? 10번은 선생님이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of course라든가 sure, yes, certainly, obviously 물론 분명히 이런 것도 있지요 라고 이야기하면 밑에 밑줄 통념이나 예외를 인정할 때 생각나죠? 그쵸? 통념이라든가 예외를 인정할 때 선생님 놀이공원 가면 그 롤러코스터 타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롤러코스터를 가장 좋아합니다. Of course, 물론 다른 것도 재밌죠. 그러나 롤러코스터가 제일 좋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of course 쓰면 통념이라든가 예외를 인정하니까 밑에 보세요. 바로 앞 문장의 역접의 내용이 of course라든가 certainly 다음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뒤에 다시 역접되면서 진실 나오는 경우, 즉 앞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이해돼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11번 별표. 과거나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 혹은 시간 부사절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떤 거니? 이런 것들이 나올 때 now라든가 뭐 in the past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그쵸? 그럼 어떻게 보는 거니? 시간상의 대조인지 확인할 것. 시간상의 대조가 된다면 과거, 현재 더 늦은 시간, 가까운 시간 더 늦은 시간, 더 빠른 시간 이렇게 비교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네들도 단서가 될 수 있으면 꼭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alternately는 앞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 alternately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alternately 그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니면 적어주세요.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즉, 앞의 내용이 아니면 이렇게요.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대신에 뭐 대안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데요. 그냥 그게 아니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에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if not도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이기 때문에 혹시 앞에 예상되는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뭐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했을 때 otherwise로 시작되는 문장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면, 연결이 되면 그러면 같이 붙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8, 39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38 한번 봐보세요. 38은 지금 맨 위에 박스에서 also의 동그라미. 맨 위에 박스에서 the territory system is also 딱 보이죠? also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며 also가 쓰인 문장 앞과 뒤는 성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 성격은 동일하거나 다를 수 있음. 그다음 그 옆에 39번 한번 봐보세요. 39번 맨 위에 박스에서 at the same time 밑줄. at the same time이라는 연결어 보이죠? 그럼 동시에 그 뜻인데 언제 쓴다고? 나열 혹은 대조. 적어보세요. 나열 혹은 대조. 비슷한 성격을 갖는 게 두 번째 연결될 때 쓸 수도 있고요. 앞쪽과 다른 이야기 할 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at the same time은 비슷한 느낌으로 두 번째 혹은 아예 다른 내용으로 두 번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능성을 열어두되 also하고 at the same time의 공통점은 바로 뭐니? also하고 at the same time의 공통점. 다 새로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자, 그 점을 조금 더 주의하면서 38, 39 지금 풀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그 38번은 지금 테리토리 시스템 이렇게 쭉 보이죠? 그쵸? 영토나 영역의 시스템은 또한 두 번째 이야기 혹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 그 다음에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얘예요, 얘. 플렉서블을 봐야 되거든요. 플렉서블은 무슨 말이니? 플렉서블. 그쵸? 융통성이 있는 혹은 유연한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 유연하거나 융통성이 있다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자, 영역 시스템은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암시한다고? 변화를 암시한다고. 사실은 also보다 flexible의 느낌을 가지고 같이 보는 게 좀 더 좋기는 해요. 그러나 also도 활용을 해줘야죠. 그쵸? 자,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 뭔가 바뀔 수 있는 걸 찾는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동물들은, 자,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일부 동물들은 한 영역을 방어합니다. 단지. 웬 다음에 이제 뭐 할 때, 브리딩이니까 당연히, 브리딩 여기서는 번식하다. 번식할 때, 혹은 그들이 킵하고 싶을 때, 가지고 있고 싶을 때, 모든 풍부한 먹이의 출처가 되는 거죠. 풍부한 먹이의 출처. 그 다음에 to themselves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to는 뭐뭐로 향하는 그 뜻이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얘네들이 있죠. 얘네들을 누구에게? 그들 스스로에게 향하도록 keep, 유지한다는 뜻이죠. 그쵸? keep 뭐뭐 to oneself, 뭐뭇을 독점하다, 뭐뭇을 독차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keep 뭐뭇을 to, 자기 자신에게로만. 됐죠? 자, 그러면요. 자, 영토의 혹은 영역의 시스템은 또한 바뀔 수가 있는데 일부 동물은 번식을 하거나 먹이를 독차지하고 싶을 때만 한 영역을 방어합니다. 그게 아니면 영역을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쵸? 자, 아무튼 그 영역 체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찾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자, 보니까 자연 선택은 시스템을 선호해 왔습니다. 한 동물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도록 허락해주는, 무엇을 하지 않고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jeopardize는 위험에 처하게 하다. 됐죠? 자,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고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시스템을 선호해 왔습니다. 자, 시스템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하나의 시스템은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붙여야 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시스템이 있고, 하나의 시스템은, 자, 동물들은 divvy up 딱 보이는데, 이 divvy up은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딱 좋아요. 그냥 divide. 아마 divide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into가 딱 보이죠? divide A into B 혹은 divvy up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A를 B로 나누다요. 자, 그러면 한 서식지에서 이용 가능한 공간을 테리토리, 영역으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시스템 얘기했고 한 시스템에서는 바로 테리토리로 나눈데 그리고 그 각각의 테리토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영토를 홀드는 이렇게 꽉 쥐다 붙으시기 때문에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동물, 그것이 이제 테리토리 홀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advertise는 여기서 당연히 어떤 말일까요? 원래 광고하다는 뜻이잖아. 광고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알리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영토를 소유하는 동물은 그 다음에 여기 클레임에 적어주세요. 소유권 이렇게 적어주세요. 소유권. 자신의 소유권을 알립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각적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냄새 표시를 가지고 혹은 소리를 가지고 그리고 퍼트롤은 순찰하다 그 뜻이죠. 자, 경계선을, 이때 경계라는 것은 영토의 경계선이겠죠? 그쵸? 경계선을 순찰합니다. 자, guard against는 뭐뭇에 대비하다 적어주세요. 뭐뭇에 대비하다. 그 뒤에 트러스패서는 알겠죠? 그쵸? 침입자가 되겠죠. 침입자. 그쵸? 그래서 침입자에 대비해서 영토의 경계선을 혹은 영역의 경계선을 순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결국은 자신의 영역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3번에 살펴보니까 이웃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클레임은 영토에 대한 영역에 대한 소유권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영역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울타리 라인이죠.
그쵸? 그래서 울타리 라인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영역의 경계선이겠죠? 그쵸? 영역의 경계선에서 페이스 오프 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대면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얼굴을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대면하면서 싸우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사이드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무슨 말? 자신의 영역이나 영토를 지키고자 한다는 뜻이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 지금 보니까 서로 각자의 영역을 지키고자 한다. 서로 각자의 테리토리를 존중해 준다는 얘기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 자, 봐요. 자, 거의 모든 동물은 사생활과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생활과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쵸?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그치? 자, 그리고 먹이와 쉼터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그 다음에 참고해서 court는 동사로 쓰여서 어떤 뜻이 있다고? court는 동사로 쓰여서 구애하다는 뜻이죠.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잘 풀어야 돼요. 이번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우리 교재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한 거 나왔잖아. 36번. 이름에는 뭐가 있을까? 셰익스피어. 그 얘기 생각나니? 그거 보면 이제 알 거야. 그쵸? 나왔던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니까. 자, 그러면요. 뒤에 보니까, 얘는 뭘까요?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한다. 뭐 한다는 뜻이니?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번식하다, 약간 reproduce라든가, 그 다음에 요 느낌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결국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준다라는 게 보였어요. 그쵸?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 하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5번을 살펴보니까 같은 동물은 그들의 security 알람을 끌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볼까요? join a herd, 무리에 합류하다라는 뜻이죠. 무리에 합류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주한다는 뜻이잖아요. 무리에 합류하거나 이주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자신의 테리토리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그냥 함께 한다라는 거죠.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는 뜻이니까 요거는 무엇을? 테리토리를 지키지 않는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테리토리를 방어하고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5번에서 흐름의 단절이고 다른 이야기의 시작점이고 앞쪽과 다른 이야기의 시작점이니까 also와 flexible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디? 5번에 들어가줘야 맞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밑줄 그어볼까요? 자, 보안 경보 알람을 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security 알람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했던 걸까요? security 알람. 누가 들어오면 우리의 영역에 trespasser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알람을 울리겠죠. 근데 그걸 끈다는 얘기니까 나만의 영토에 대한 그 개념을 없앤다는 뜻이겠죠. 그쵸? 적어주세요. 그래서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버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버린다. 그래서 turn off their security alarms. 이 부분을 abandon their claims to territories.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버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자, 이제 39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조금만 더 기운 내주세요. 39번 풀어보고 몇 문제만 더 풀면 이제 갈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자, 39번에 가서는 일단 at the same time이 힌트가 되죠. 그쵸? 나열이라든가 대조, 자중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더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도시들은 in migration을 경험합니다. 다른 이야기 혹은 두 번째 이야기에 in migration이 등장하는구나. migration은 이주죠. in migration이 어떤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이주라는 거죠. 그쵸? 들어오는 이주라는 거고. 자, 그리고 그건 참고로 bid up은 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bid의 뜻을 생각하지 말고 up의 느낌을 알아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올리다는 뜻이에요. bid up이니까 올린 거고. 그럼 bid down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감소시키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거 무슨 말 이해되니?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사람들이 막 이사를 해와. 그러면 우리 동네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까요? 그쵸? 왜?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집은 한정되어 있잖아. 그치?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거야. 근데 사람들의 월급은 줄어들까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막 사람들이 이사를 해와서 사람들이 많아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노동의 공급은 많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월급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돼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월급을 적게 줘도 사람들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죠? 자, 아무튼 그러면 in migration 이것과 관련된 것을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자, 밑에 쫙 보니까 한 도시가 갈색 도시라는 평판을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honor reputation 평판을 얻다. 근데 여기서 갈색 도시라는 건 뒤에 관계부사 이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industrial polluters 무슨 말이니?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해석하려니까 좀 애매하죠. 산업적인 오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자 공해 유발 산업 적어주세요. 공해 유발 산업. 자 그러면요. 공해 유발 산업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갈색 도시라는 자 평판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현재와 그리고 예상되는 주민들은 여기서 be offended는 불쾌함을 느끼다 그 뜻이에요. 불쾌함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데 공장이 존내 많아.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왜? 도시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 결과로 발생하는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가정 혹은 가구들은 아마도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투표를 하는 거죠. with 뭐뭇을 가지고 뭘 가지고? 발을 가지고 투표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야, 투표는 찬성 아니면 반대지. 그럼 발을 가지고 찬성입니다. 반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발을 가지고 투표한다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야?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나오는 문장을 연결해서 보는 거야. 아, 발을 가지고 투표한다고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계속 살겠지. 싫으면 발을 가지고 투표하는 거니까 떠나겠지. 그래서 vote with your feet 이게 무엇으로 연결된다고? 뒤쪽에 move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쵸? 이제 이해되죠? 발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오염도 심하고 안 좋아. 그럼 현재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니? 도시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쵸? 그리고 potential 예상되는 혹은 잠재적인 주민들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올 거야. 그쵸? 그럼 우리 동네에서 지금 사람들이 막 이사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집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빈집은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리고요. 자, 봐요. 2번하고 3번에서 뭔가 흐름이 어색하다는 느낌 받았냐? 2번하고 3번에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잘 봐요. 가격은 계속해서 조정될 겁니다. 조정될 겁니다. 언제? 이주민들이 무관심해질 때까지 더 좋은 도시에서 사는 것과 덜 쾌적한 도시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때까지. 잘 들어. 이런 느낌이 오면 되게 좋거든요. 보세요. 야, 떨어지는 거하고 조정되는 거하고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겠냐? 떨어지는 거잖아. 야, 조정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야,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 어땠니? 선생님, 제 점수가 좀 조정됐어요. 무슨 말이야? 제 점수가 좀 조정됐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무조건 떨어졌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쵸?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말과 하락한다라는 말과 조정된다라는 것은 다른 느낌이라는 거예요. 조정된다라는 것은 위아래가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다른 단서들이 없어도요 2번과 3번 사이에서 흐름이 어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잘 봐. 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주민도 바깥으로 나가고요 예상되는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뭐야? 이주민이죠. 그쵸? 그럼 우리 도시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얘기잖아. 이걸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in migration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니까 이 상황이 홀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홀드는 그냥 지속되다. continue하고 비슷한 의미 적어주세요. 홀드가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그냥 지속되다. 이제 이 뜻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살펴볼까요? 트레이드 오프의 밑줄. 트레이드 오프.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야, 원래 트레이드 오프라는 건 무슨 말이니? 트레이드는 무슨 말이야? 트레이드. 그치, 거래잖아. 뭘 거래라고 하니, 우리가 보통? 물건을 주고 돈을 받거나, 돈을 주고 물건을 받거나. 그게 거래죠. 그쵸? 그러면 내가 돈을 줬는데 물건을 못 받아. 그쵸? 물건을 줬는데 돈을 못 받아. 그럼 뭐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거래 자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보통 어떻게 보는 거냐면 밸런스의 느낌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균형이라는 뜻인 거예요. 잘 들어. 자, 내가 더 괜찮은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선생님 남양주 살거든요. 선생님 남양주 사는데 선생님이 서울에 살고 싶어요. 그럼 서울은 더 괜찮은 도시인 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는 밤 10시가 되잖아요. 대부분 식당들 문 닫아요. 10시 이후에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다이어트 해야 돼, 그냥. 아니면 편의점 가서 그냥 컵라면하고 이렇게 그런 것만 먹어야 돼. 보름달 빵 막 사먹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야.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근데 서울은 어떻게 되니? 서울은 10시 넘어도 12시, 2시까지 이렇게 문 연대가 많아요. 맛집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서울에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비싼 서울의 집값을 내가 감당해야죠. 그쵸? 자, 봐요. 더 괜찮은 도시에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더 비싼 임대료를 내가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바로 뭐니? 뭔가 한 가지를 원해.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해줘야 돼. 그걸 바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절충, 균형 적어주세요. 절충이라든가 균형. 참고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더 낮은 삶의 질을 가진 도시는 더 낮은 임대료를 제공하되 월급은 더 많이 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가령 똑같은 사람을 구한다. 똑같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 서울에 있는 일자리와 남양주에 있는 일자리를 비교해 보자. 자, 봐요. 서울에 있는 일자리는 대중교통도 편하고요. 지하철도 잘 돼 있고 막 그래요. 이동하는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남양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좀 불편해요. 차가 있어도 30분에 한 대씩. 그 다음에 그 지하철 없고 막 그냥 중앙선 돼 있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나는 일하러 가는데 알고 보니까 경춘선이야. 이렇게 꿈을 실은 춘천열차 막 그래.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가는데 나는 일하러 가고 막 그래야 돼. 이렇게 교통편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같은 일자리라도 서울에서 일할 때 받는 급여하고 똑같은 급여를 남양주에서 주면 이쪽으로 사람들이 일하러 오겠냐 안 오겠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월급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서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왜? 편하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아요. 자, 거기까지 보고요. 참고로 그 40번 있죠, 40번. 40번은 그 단어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단어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그 위에서 10번째 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여기를 볼까요? 차라리 여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10번째 줄에서 요거 하나 봅시다. 자, 봐요. 이거 별거 아닌다면 생각해 볼게요. 자, among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keeping some animals for company. 이때 company는 함께 있음. 이렇게 적으세요. 함께 있음. 회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우리 그 정도 수준 아니다. 그쵸? 자, 그러면 keeping some animals for company. 함께 있기 위해서 동물을 기르는 것은. 그쵸? 선생님 집에 고양이 키운단 말이야. 먹으려고 하겠니? 비상식량이겠니?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말도 안 되죠. 그쵸? 먹이가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해서 동물을 기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예외가 아니라 이것인 것 같다고. 그럼 너무 말은 무슨 말이야? 잘 들어. rather than이 보이지? 아까 했었지? rather than과 instead of가 보이면 앞뒤가 서로 대조되는 경향이 보인다 그랬었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exception과 반대 느낌으로 이를 생각해 줘야 돼. 놈은 규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외가 아닌 그쵸. 보편적인 거, 일반적인 거. 됐지? 보편적인 거, 일반적인 거. 그래서 general이라든가 자, 그럼 이제 요거 이해되냐? 요거 이해돼요? 요거라는 것도 이제 이해돼요? 기준이다, 표준이다, 일반적인 거다. 됐죠? 기준이다, 표준이다, 일반적인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우리 집에 이제 바로랑 산단 말이야. 우리 바로 졸라 귀엽고 예쁘단 말이야. 어제 바로 집 앞에 이렇게 그 등 하나 달아주니까 그거 그렇게 좋아가지고 밤새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거기서 막 잠자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놀다가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가요. 자, 사람들은 그러면 팔거나 혹은 그들의 동물을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그리프는 슬픔이죠. 그쵸? 슬픔의 컨숨드가 된대. 언제 그 동물들이 무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면. 우리 집에 바로를 누군가 이렇게 막 힘으로 막 빼앗아 간단 말이야. 나보다 한 덩치 10배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바로 데려간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나는 좋네. 어떻게 되겠어요? 슬픔에 소비되냐? 무슨 말일까요? 그쵸. 그 느낌인 거예요. 사로잡힌 적어주세요. 컨숨드가 사로잡힌. 그렇게도 쓰입니다.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페이지 21번 함축음이 추론 가볍게 풀고 데일리 미션 그리고 하이퍼킬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페이지 21번 지금 풀어주세요. 한 번에 읽고 풀 수 있을 거예요. 스피디하게 쭉 읽어주세요. 자, 우리 칠판에 있는 것처럼요. 이거 놓치지 말자 그랬다.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출제된 함축음이 추론 문제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 내용을 다루고 주제와 관련된 거 그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수능에는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인가를 묻는 게 출제된 적이 있었다 그랬었죠. 6월하고 9월에는 늘 그냥 주제와 관련된 밑줄을 물어보다가 수능 때 두 개를 주고 나서 둘 중에 어느 것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축음의 추론 같은 경우는 전체 쭉 읽어가면서 한 가지냐, 두 개를 비교 대조하는 거냐 꼭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근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가지죠. 그쵸? 스포츠 심리학자가 운동선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modern sports psychologist 얘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스포츠 심리학자니까 운동선수에게 뭔가 심리적인 면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 내용인데 그러면 이 스포츠 심리학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운동선수에게 스탠다드한 것만 제공하면 돼, 안 돼? 일반적인 것만 제공하지 말고 그 선수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지. 그쵸? 여러분이 PT하러 갔어요. 퍼스널 트레이너하고 같이 운동하는데 자꾸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나의 몸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러면 그냥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하는 거하고 똑같이 뭐. 그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요. 쭉 한 가지 얘기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 살펴볼게요. 자, 스포츠 심리학자는 제공합니다. 뭘 제공하는 거니? as necessary니까 필요한 만큼 많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쵸? 필요한 만큼 많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자, 가능한 적은 무엇을 제공해 준다고? 미리 만들어진 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미리 만들어진 솔루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스탠다드한 거죠. 그쵸? 스탠다드한 거고 그 다음에 security는 안정감이라는 것은 나한테 딱 맞는 거죠. customized 해서 맞춤형의 됐죠? 얘는 맞춤형의 얘는 일반적인 그쵸? 일반적인 것은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그 사람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많이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니? 스포츠 심리학자는 그래서 맞춤 재단사야. 내 몸에 맞게끔 옷을 만들어주는 맞춤 재단사인데 위드는 뭐뭐서 가지고 있는 거. 부분적인 일반화를 가지고 있는 거. 그쵸? 그러면 결국은 맞춤 재단사니까 전문가겠죠? 전문가인데 내 몸에 맞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튀지 않는 보편적인 옷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맞춤형 솔루션과 일반적인 솔루션을 둘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몇 번? 2번이 답이란다. 됐죠? adjust의 밑줄. adjust는 바로 무슨 말이니? 조정하다는 뜻이지. 여러분 조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가능하다고? 변화가 가능하고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adjust의 밑줄 그어서 화살표에서 변화 가능 그렇게 말해두시면 돼요. 됐죠? 자, 우리 교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미리 좀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 뒤에 34번까지만 풀어가지고 오세요. 34번까지 풀어가지고 오시고 자, 이제 프린트물 중에서요. 데일리 미션과 그리고 이제 하이퍼킬러 문제를 풀 건데요. 하이퍼킬러는 236 이렇게 풀어주세요. 236 지금 풀어주세요. 마지막 정리하고 갑시다. 후딱 풀어주세요.
같이 정리할까요? 마지막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연결어가 나오긴 하는데 계속 뭔가 뒤집힌다는 느낌이 있어서 마지막 문제가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에 지금 데일리 미션에서 푸는 순서별 문제부터 같이 감을 잡아가면 괜찮아질 겁니다. 자, 이건 볼까요? 자, 데일리 미션에 있는 그 순서별 문제를 보니까 맨 처음에 이거 좀 어렵거든요? 좀 어려운데 지네릭이 뭐지? 자, 우리의 삶은 지네릭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서 not so much, 그 다음 뒤에 as 딱 보이죠? not so much A as B, A가 아니라 B. 됐죠? 자, 우리의 삶은 몇 가지 지네릭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스펙트럼입니다. 그쵸? 스펙트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species vary 해서 종들은 다양합니다. as to는 그냥 about과 비슷해요. 무엇에 대해서? 어디에서 그들이 떨어지는지 스펙트럼에. 그쵸? 스펙트럼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종들은 다양합니다. 그쵸? 종들은 다양합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바로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individuality는 개별성이죠. 그쵸? 그러나 개별성도 있습니다. 아까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개별적인 특징, 개개인의 특징이 아닌 보편적인 면이 앞에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참고로 여기 나오는 그 지네릭이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지네릭은 특정 상표가 붙어있지 않은 그 뜻입니다. 특정 상표가 붙어있지 않은. 그럼 특정 상표가 붙어있다는 것은 독특하고 차별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정한 상표가 없는 거니까 일반적인 거야. 됐어요? 일반적인 거. 그래서 자, 우리의 삶은 몇 가지 일반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즉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또 무엇도 있다고요? 개별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일반적인 면도 있고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면도 있지만 개별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similarly 보이죠? similarly. 아까 언제 쓴다고? 다른 이야기, 다른 주인공 같은 이야기. 그쵸? 다른 주인공 같은 이야기. 주인공은 바뀌지만 같거나 비슷한 이야기. 그리고 이게 몇 번째? 바로 두 번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뭘로 되는 거니? 다른 선택의 영역으로 방향을 돌려보면, 자, 이 시걸은 이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걸은 저걸 할 수 있고, 개별성은 또한 나타납니다. 훨씬 더 작고 더 일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A의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 보이죠? 개별성이 더 작고 더 일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쪽도 개별성 얘기야. 그쵸? 이 갈매기는 절벽에서 둥지를 트는 것을 좋아하고 저 갈매기는 나무에서 둥지를 트는 걸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 특징이 좀 있는데 근데 이 개별성이라는 건 더 작고 일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B나 C에 있다면 A 바로 뒤에 연결하면 되고요. 안 보여. A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B나 C에 안 보여. 그러면 A가 맨 마지막이겠죠. A가 결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자, 그리고 like us, 우리들처럼 모든 동물에 관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모든 동물에 관한 이야기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나 보죠. 모든 동물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나 또 무엇도 있다고요? 자, individual choice라는 게 딱 보이죠? 그러나 개별성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동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면이 있고 개별성이 있는 것처럼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쫙 보니까 같은 기니아 피그를 하더라도요. 당근을 좋아하는 애도 있고 콩을 좋아하는 애도 있다라는 거죠. 같은 가터 뱀이라 하더라도 지렁이를 좋아하는 애가 있고 곤충을 좋아하는 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매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C를 살펴보니까 일시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둥지를 틀거나 어떤 먹잇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갈림길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일시적인 바로 즉
더 작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개별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BAC가 답이죠.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2번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자, 가볍게 정리할게요. 자, 2번을 좀 보니까 오럴 컬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오럴 컬처니까 오럴 딱 보이죠? 오럴은 무엇에 반대 느낌일까요? 오럴은 written에 반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로 써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구술 문화에서는 그 얘기죠. 말로 하는 구술 문화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이 그 집단 전체 기억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전달하는 거니까 기억력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고, 자, 이건 심각한 한계를 부여합니다. 어디? 알 수 있는 지식의 양과 그 다음에 그러한 지식을 어떻게 만든다고? 프라이저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프라이저. 부서지기 쉬운, 약한 그 뜻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단단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면서 금방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게 쓰였네요. 자, 그 다음에 한 부족의 지혜가 여기서 commit to memory는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commit to memory는 기억하다는 뜻인데요. 한 부족의 지혜가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가 없고 영구적으로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점을 고려하면 given this, 이 점을 고려하면 이 점 때문에 구술 사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을 암호화한다라는 거예요. 암호로 만드는 거죠. 그게 아마 사자성어일 수도 있어요. 그쵸? 딱 이렇게 네 글자를 딱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쫙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끔. 나쁘네, 사자성어.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정형화된 패턴,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폼의 밑줄.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패턴으로 그들의 지식을 암호화합니다. 그 암호가 바로 뭐니? 라임. 그쵸? 라임과 격언, 그 다음에 상투적인 말. 이런 것들 있죠? 즉, 포뮬릭 패턴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암호화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기 쉽게 암호로 어떤 특정한 형태로 만드는 것. 자, 그 다음에 They also tend to be cognitively liberal. 이거 잘 봐야 돼. 자, 구술 사회는 말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 사회는 또한 인지적으로 liberal. 무슨 말이에요? liberal. 진보적인 혹은 자유로운 그 뜻이죠. 잘 봐야 돼. 뒤에 쫙 보니까 실험을 한다거나 divergence는 갈라짐 혹은 분기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실험을 한다라든가 혹은 확립된 사고방식에서 잘 봐. 실험이라든가 확립된 사고방식에서 막 갈라져 나오는 거야. 그럼 다른 거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다른 걸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하고 얘가 이제 동일한 이미지란 말이야. 그렇죠?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부터 갈라지는 거니까 뭔가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니? put과 at risk 보이니? 위험에 처하게 한대. 그치?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기존의 지식이 사람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실험을 하고 기존의 확립된 사고방식으로부터 갈라지는 것을 그들의 축적된 지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던 식으로 해야 되는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자유로운 진보적인 그게 아니라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 해서 conservative, 보수적인 이렇게 해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하던 방식으로 하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구술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던 방식으로 하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세대마다 바뀌는 게 아니니까 여러 세대가 지나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보이는 거죠. 이제 이해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것,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가서 3번 보면요. 참고로 해서 afford는 허용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유리는 자, 투명함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동시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물리적인 구조물이 대부분의 물리적인 물체의 통과를 막습니다. 그렇죠? 자, 유리가 가진 두 가지 속성이야. 하나는 투명함. 투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물체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투명함과 물체의 통과를 막는 것. 그래서 투명함을 보통 affordance라고 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물체의 통과를 막는 것을 anti-affordance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체를 쭉 읽어가다가 유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요. 빈칸 다음 내용을 잘 봐야 돼요. 빈칸 다음 내용이 뭐가 보이냐면 as a result, 그 결과 새들은 종종 그 창문을 통과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통과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투명하니까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쵸? 다시 투명하니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니? 투명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노력하다가 부딪혀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유리가 가진 무엇과 관련된 얘기니? 투명하지만 물체 통과를 막는다라는 것. 물체 통과를 막는다라는 것. 그걸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새들이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빈칸에 유리가 가진 몇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속성에 관한 이야기죠. anti-affordance, 즉 물체의 통과를 막는데 그걸 잘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새들이 모르니까 부딪히면서 부상을 당한다고. 그래서 보통 그 투명한 유리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리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뭐죠? 이렇게 막 이렇게 점 같은 거 이렇게 작게 찍어두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쵸? 이건 투명하지만 유리예요. 부딪히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종이를 붙여놓는 경우도 있죠. 유리임. 되게 웃기지 않냐? 유리라는 것에 유리임 이거 붙여놓는 거 되게 웃기죠. 그쵸? 그러면 자, 유리는 투명해서 사물을 보여주지만 사물의 통과를 막는 anti-affordance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새들과 사람들의 부상이 발생한단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통과를 막는 anti-affordance의 속성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빈칸 다음에 나오는 새들과 사람들의 사례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요건 사실 우리 오늘 아까 순서삽입 필수 시그널에서 연결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맨 처음에 딱 보니까 TV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시기에는 TV는 무엇이었다고? 인터머스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터머스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친밀함 혹은 가까움 그 뜻입니다. 친밀함 혹은 가까움 이제 그 뜻인데 이렇게요? 인터미트가 가까운 그 뜻인데 자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겠지만 그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이에요 그랬을 때는 요걸 쓰세요. 참고로요. close 쓰는 게 낫습니다. 얘를 쓰게 되면 성적인 것을 같이 교류하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약간 다른 뉘앙스로 외국 사람에게 들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이일 때 이걸 쓰게 되면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이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요.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어찌됐건 가까운 바로 이제 요게 이제 되는 건데 자, 그러면요. 인터머스하고 이제 가까움이라는 말과 관련된 걸 찾으면 되고 밑에 이제 이런 연결어들이 이제 단서가 딱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는 어찌 보면 마음 편하게 풀 수 있어요. instead가 보이죠? instead, rather 이런 것들이 보이면 앞에 뭐가 나온다고? 부정문이나 부정 표현이 나온다고. 그쵸? 그러면 자, 뭘 찾는 거야? 일단 맨 위에 박스에서는 부정적인 말은 없죠. 그쵸? 가깝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쵸? TV는 시청자들에게 친밀함을 주려고 하는 매체다. 그 얘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부정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B나 C의 마지막 부분에 부정문이 있거나 혹은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죠. 그쵸? 자, 그리고 자, B에서 지금 nevertheless가 보인단 말이에요. nevertheless는 however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뒤집은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또 단서되는 게 뭐가 있냐면 search가 보이죠. search가 보이니까 요거 커다란 TV의 버라이어티 쇼 이렇게 나오죠. TV가 크다는 얘기냐? 20인치가 아니라 89인치 막 이런 거야? 그건 아니겠지. 그쵸? 근데 클수록 좋더라요. 그거는 있더라, 확실히. 클수록 좋아요. 선생님 집에 있는 게 79인치인가? 그렇게 되는데, 클수록 좋아요. 극장을 안 가게 돼요. 아무튼, 클수록 좋은데, 아무튼 어찌됐건. 그럼 여기서 TV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인 거니? 버라이어티 쇼다라는 거죠. 그쵸? 버라이어티 쇼인데, 그게 빅이니까 바로 뭐야?
사람들 한두 명이 와가지고 뭐 토크쇼 하는 게 아니라 막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앞에서 찾으면 돼요. 그걸 앞에서 찾으면 되고, 여러 사람이 뭔가 덩치가 큰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쇼, 이걸 앞에서 찾으면 되고, 근데 그렇게 덩치가 큰데 이게 시청자에게, 집에 있는 시청자에게 뭘 준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시청자에게, 자, 앞줄에 앉아있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앞줄에 앉아있는 느낌. 무슨 말? 가까이에서 보는 듯한 느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서 보는 느낌을 준다. 그럼 앞쪽에서 그렇지 않은 반대 상황을 찾고, 그리고 big variety show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앞에서 찾아야겠죠. 그쵸? 자, 그리고 C를 보니까 뭐가 보이니? 인터머스를 주고 나서 얘를 줬다는 느낌 나와요, 이제. 인터머스를 줬으니까 closeness라는 걸 준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쭉 보니까, closeness라는 것은 그러면 장애물을 세우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시청자와 TV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TV가 좋은 거 아니냐? 그쵸? 마치 나에게 개인 방송을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딱 보니까 TV는 무엇과는 다르게 극장과는 다르게 없어. TV가 없는 거야. TV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TV는 이렇게 뭐 무대라든가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피트라든가 퍼틀라이트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대신에 무엇이 있는 거야? 근접성, bad side manner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지. 야, bad side manner가 뭔지 아냐? 내가 자려고 딱 누웠는데 잠이 존나 안 와. 근데 엄마가 아빠 옆에서 다 앉아가지고 아빠 옆에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자장가도 불러주고 막 이렇게 막 나에게 딱 개인적인 맞춤형 서비스 같은 거 막 이렇게 제공해 준단 말이야. 그게 배드 사이드 면허예요. 침대 맡에서 잘 자기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 그런 친밀함과 가까움이 있다는 거죠. 무엇은 없지만 극장과 같은 이런 것들은 없지만 대신에 이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A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니까 뭐가 보이니? 자, large masses of people이라는 거 보이죠? 그쵸? 이게 어떤 느낌이니? big variety show라는 느낌인 거죠. 그쵸? 그래서 big variety show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막 안 보이는 이게 아니라 맨 앞에서 앉아서 보는 듯한 친밀함이라든가 가까움을 준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고? 답은 당연히 맨 처음에 B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맨 처음에 B가 아니라 맨 처음에 C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A 그리고 마지막에 B, C, A, B가 그래서 답이다. 됐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그 과제 있죠, 과제는 그 워크북은 이제 이번에 주제 추론 드렸습니다. 40문제 드렸으니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강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얼마 안 남았을 때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뭐냐? 파이널 모의고사만 계속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쵸? 일주일에 하나씩 실전 모의고사만 풀면 충분히 실전 감각을 느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단점이 바로 뭐냐면 내가 약한 유형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주제가 약해, 혹은 제목이 약해. 근데 어떻게 되니? 파이널 모의고사만 풀면 한두 문제밖에 못 풀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 워크북을 같이 풀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워크북 문제를 풀 때는 최소한 4문제 이상씩 연속해서 푼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